오늘 같이 책 읽기 할 책은 어떻게 팔지 답답할 때 읽는 마케팅 책입니다. 제가 얼굴을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집에 세팅을 좀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좀 작은 걸 샀습니다. 아리스 노보 2채널로 나오는 오디오 믹서를 사서 집에다 세팅을 했는데 카메라 세팅을 안 해가지고 오늘은 얼굴이 안 나오겠네요. 마이크 소리가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책은, 이 책의 요약본은 부코스모스에서 가지고 온 요약본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마케팅 기술 25가지. 궁금하네요. 마케팅을 돈으로 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사실 물건을 우리가 꼭 판다기보다는 사실 우리 삶 자체가 나를 계속 판매하는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부분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마케팅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오랫동안 사회심리학과 행동과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을 밝혀내고 이를 마케팅에 적용한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인 저자가 마케팅에서 가장 효과 있는 25가지 전략을 찾아내 돈을 들이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인간 본성에 맞서기보다 유리하게 활용하라고 조언하면서 사람들의 결정을 내릴 때 쉽게 빠지는 편향에 맞춰 마케팅과 홍보의 방법을 조정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네, 저자는 리처드 쇼튼이라는 분이네요. 영국 미디어 에이전시 매닝 고틀리브의 행동과학팀 팀장으로 활동을 한 분이고요. 계속 그 광고 효과, 우리 행동에 따른 그 광고 효과에 대한 글을 계속 써왔다고 합니다. 네, 숏 서머리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책은 행동과학 연구 결과를 광고에 적용하는 방법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행동과학은 광고주에게 중요한 주제다. 사람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매일 내려야 하는 각각의 결정을 힘들여 논리적으로 따져볼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름길에 의존한다. 이 지름길은 더 빠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그러다 편향에 빠지기도 한다. 편향이 이 책의 주제이다. 광고주가 이런 편향을 의식하고 그에 맞춰 제품과 메시지를 조정하면 편향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간 본성에 비생산적으로 맞서기보다는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경쟁사보다 먼저 행동과학을 이용하면 경쟁 우위를 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행동과학은 놀랄 만큼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범주의 편향을 찾아낸다. 이는 당신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겪던 간에 항상 해결을 위한 유용하고 적절한 편향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저자는 그동안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25개의 편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 어떻게 매출을 높일지, 회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개선시킬지 고민하는 조직에게는 이 책에서 다루는 모든 편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광고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광고 대행사든, 자사의 이미지를 좋게 전달해야 하는 브랜드 매니저든, 매출을 올려야 하는 마케팅 종사자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동과학을 업무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책은 총 25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키워드마다 특정 편향을 다루고 있다. 한 사람의 일상을 추적해가며 그 하루 동안 내리는 결정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각 키워드는 한 가지 결정을 소개하는 짧은 사건으로 시작한다.
결정 범위는 술집에서 주문하고 싶은 맥주를 고르는 자잘한 결정부터 취업 면접 때 채용할 직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데니얼 카너먼과 허버트 사이먼 등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들뿐 아니라 엘리엇 애런슨과 레온 페스팅거처럼 존경받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실행하고 검증한 실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지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목차는 말 그대로 25개로 돼 있네요. 목차가 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과잉 확신, 칵테일 파티 효과, 희소성 이런 것들이 있네요. 부족할수록 더 많이 원한다. 이게 희소성에 관한 내용인가 보네요. 전 이런 좀 확실하게 좀 바로 실천할 수 있거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책들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귀인 오류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귀인 오류, 타깃이 처한 맥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 어느 날 당신은 회사를 나와 자동차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해뒀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를 타러 가던 도중 어떤 건물 입구 앞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봤다. 퇴근하던 직장인들은 가던 길을 멈춰 그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다. 세로줄 무늬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성이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노숙자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냥 가버린다. 이러한 광경에 당신은 하나님 맙소사,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한다. 불쌍한 마음에 노숙자에게 줄 잔돈이 있는지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5파운드짜리 지폐밖에 없다. 그러자 당신은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노숙자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다. 세로줄 무늬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이기적이라는 당신의 생각은 귀인 오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귀인 오류는 어떤 행동을 설명할 때 인성의 중요성은 과대평가하면서 맥락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다. 당신은 남성의 행동을 기분이나 나쁜 정도, 사고방식 같은 일시적 요소보다는 인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런 식의 잘못은 광범위하게 펴져 있으며 우리가 광고 타깃에 대해 고민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귀인 오류를 입증한 고전적 실험. 1973년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슨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 교수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리코까지라는 제목의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두 저자는 우연처럼 보이는 맥락이 어떻게 행동에 중요하지만 덜 인정받는지 입증해 보였다. 그들은 카톨릭 수습사제 40명에게 입교 동기를 묻는 질문지 작성을 부탁했다. 카톨릭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온 40명에게 어떻게 오게 됐냐 하는 동기를 묻는 질문지 작성을 했다는 거네요. 조사 결과는 사제들이 타인을 돕는 것과 자신의 구원 중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 알려줬다. 조사가 끝나자 논문의 저자들은 사제들에게 특정 주제에 관해 5분 동안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방의 공간이 비좁다는 이유로 사제들에게 지도를 한 장 갖고서 다른 동료가 있는 몇 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건물로 가라고 시켰다. 네, 흥미롭네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 장소가 비좁으니까 지도 하나 주면서 옆 건물로 가세요 하고 시킨 거죠. 사제들은 출발하기 직전에 기록을 시작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지 들었다. 사제들은 3분의 1은 늦었습니다.
동료들이 몇 분 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동료가 당신을 애타게 기다릴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시급한 상황이었다. 중간 정도 시급한 상황에 처한 또 다른 3분의 1 사제들은 동료가 대기 중이니 즉시 갑시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바쁜 정도가 가장 낮은 3분의 1 사제들은 몇 분 뒤 동료가 당신을 맞을 준비를 하겠지만 먼저 그곳으로 가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더라도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사제들은 무작위로 따로따로 다른 장소에 배정됐다. 그들은 목적지를 향해 급히 가든지 느긋하게 가든지 두 저자가 세워놓은 역할자를 지나쳤다. 역할자는 공경에 처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출입문에서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인 채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배우를 하나 설정을 해서 이 사람이 좀 몸이 안 좋은 것처럼 이제 쇼를 한 거죠. 그리고 사제들이 다가오자 신음하며 기침을 했다. 이것은 실험의 정점이었다. 과연 어떤 사제가 멈춰서 그를 도와주려고 했을까? 상황이 주는 강력한 힘. 전체 사제 중 40%가 발걸음을 멈췄다. 주된 판단 요인은 시간의 압박 정도였다. 아주 시급한 상황에선 10%만 멈춘 반면 급함의 정도가 보통과 낮은 상황에선 각각 45%, 63%가 발걸음을 멈췄다. 반면에 인성은 실험에서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이 아닌 상황이 행동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앞에 아까 그 멋있는 이제 줄무늬 옷을 입고 가던 양복을 입고 가던 사람이 그 이제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그냥 지나치는 걸 보면서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욕을 한 거죠. 아, 어떻게 그 보면서 지나칠 수 있냐.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노숙자한테 돈을 주려고 지나가면서 돈을 받는데 돈 단위가 너무 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표 막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의 인성보다는 상황이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귀인 오류, 지금 귀인 오류라는 파트를 읽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맥락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달리의 실험은 특별한 상황에서 맥락이 인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줬다. 하지만 달리의 실험 결과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예측과는 차이가 있다. 동료 로라 맥클린과 나는 433명을 모아 실험을 해봤다. 우리는 한 남자가 출입구 앞에 쓰러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고 상상했을 때 누가 가던 길을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서둘러 가고 있던 배려심이 많은 사람과 시간은 많지만 배려심이 그다지 없는 사람 중 누가 멈출까? 배려심이 많은 사람과 배려심 많은 사람은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굉장히 많지만 한량인 거죠. 배려심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멈출까? 결과는 응답자의 81%가 서둘러 가던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멈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다. 19%만이 시간이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 예측했다. 달리의 실험과는 거의 반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 행동 유발 요인으로 맥락을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맥락을 과소평가해야 우리 자신의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합리성의 전형이라고 믿으면서 흡족해한다. 그 누가 자신이 외부의 힘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겠는가?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까? 1. 조금씩 자주 조사하라. 로라와 나는 구글 서베이를 이용해 실험을 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집단에게 낸 질문 내용은 1인당 약 7펜스 정도이고 데이터는 통상 하루 이틀 정도면 구할 수 있다.
이런 기회가 늘어나면 당신 브랜드에도 유익하다. 더 이상 1년에 1회 실시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마케팅 조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대신 마케터들이 갖는 일상적 질문을 풀기 위한 조사에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2. 급하면 산만하다. 실험에서 급하게 행동한 신학생들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프린스턴 교수들은 이런 결과가 생긴 이유를 인지도의 축소에서 찾았다. 달리는 이렇게 말했다. 급하게 움직이던 신학생들은 공경에 처한 역할자를 의식하고 있었다. 실험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거의 모두가 그에 대해 언급했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에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역할자 근처에 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시 말해 신학생들은 급한 약속에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밀어냈다. 실험이 주는 교훈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바쁠 때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말라는 것이다. 광고주는 대체로 주의를 기울이는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상대해야 한다. 결과는 이거네요. 바쁜 사람들한테 너무 상품 광고를 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먼저 상대하라는 거죠. 이 원칙은 CBS 아웃도어와 대형 조사 기업인 TNS가 2008년에 실시한 실험에 의해 뒷받침된다. 실험명은 완전 기억 능력이었다. 이 두 기관은 길을 가던 사람 29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일부는 포스터 광고가 줄지어 붙어있는 복도를 따라 3초 만에 인터뷰실로 직접 안내됐다. 또 다른 일부는 3분 동안 포스터로 가득 찬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복도를 따라 인터뷰실로 안내됐다. 어떤 팀은 그 포스터 광고가 이렇게 막 있는데 그냥 바로 지나쳐서 3초 만에 지나쳐서 인터뷰실로 갔고 다른 사람은 그 포스터가 이렇게 있는 쪽에 한 3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복도를 따라서 인터뷰실로 안내됐다는 거죠. 그들은 방 안에 들어가자 방금 전 광고를 떠올려 보라고 요청을 받았다. 3초 동안 광고에 노출됐던 사람들과 3분 동안 광고에 노출됐던 사람들 사이의 기억력은 극단적으로 달랐다. 광고 노출 시간이 짧았던 사람보다 노출 시간이 길었던 사람이 광고를 기억해낼 가능성이 6배 더 높았다. 그러니까 노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릴 확률은 4배 더 높았다. 아울러 광고 브랜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확률은 무려 14배나 더 높았다. 완전 기억 능력 실험 데이터는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 길이를 토대로 했다. 하지만 뭔가 보이는 곳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보는 건 아니다. 광고를 본 시간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시선 추적 회사인 루멘 리서치가 정량화했다. 그 회사 이름이 루멘이잖아요. 이 시선 추적 회사 이름을 루멘이라고 준 게 굉장히 재미있네요. 그들은 10만 233회의 인쇄 광고에 대한 인상을 분석한 후 특정 광고를 본 시간이 1초 미만일 경우 25%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반면 광고를 본 시간이 1초와 2초 사이일 경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비율은 45%로 올라가는 걸 보여줬다. 루멘 리서치의 창립자인 마이크 폴렛은 광고주는 사람들이 광고를 최소 1초 이상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멘이라는 게 조명의 밝기나 빔 프로젝트 밝기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루멘이라고 지은 게 루멘 리서치 재미가 있네요. 어쨌든
광고를 보는 시간에 따라서 1초 이상 봐야지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매우 쉬운 기준처럼 보인다. 하지만 루멘 리서치가 제공한 추가 데이터를 보면 온라인 광고 대부분은 마이크 폴렛이 말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루멘 리서치는 자기 컴퓨터에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 설치를 동의해준 패널 300명을 확보한 뒤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광고를 보게 되는 시간을 분석했다. 53,962차례의 광고 노출 횟수를 분석해본 결과 사람들이 노출 광고의 4% 정도만 1초 이상 봤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광고주는 사람들이 온라인 광고를 최소 1초 동안은 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광고주는 장시간 시선을 사로잡는 도메인과 포맷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요 사이트별 사람들이 광고를 보는 평균 시간이 6배 차이가 난다. 루멘 리서치에 따르면 전국 언론사들의 온라인 사이트에 실린 광고를 보는 시간은 특히 더 길다. 사람들이 광고를 보는 시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광고주가 광고를 내보낼 매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표준 기준은 1000회 노출에 드는 비용이다. 하지만 루멘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광고주는 사람들이 광고에 머무는 시간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그 유튜브나 이런 거 광고를 노출을 하잖아요. 강제적으로 5초인가요? 그 노출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뭐 광고 2개 넣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10초를 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 TV 저는 이게 망치 부인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15초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시간을 좀 들여야 사람들이 그 광고를 기억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광고 타깃에 처한 맥락에 집중하라. 3. 광고 타깃이 처한 맥락에 집중하라. 앞의 실험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결과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인성보다 맥락이 종종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는 광고 업계에 가장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브랜드 핵심 광고 타깃을 찾아내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광고해야 한다는 믿음을 단번에 허물어뜨린다. 브랜드는 광고 타깃만큼이나 타깃이 처한 상황의 맥락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실험이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광고 타깃을 잘 학생이다. 그럼 학생 타깃을 잘 이렇게 설정을 하면 결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맥락에 타깃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4. 적절한 맥락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달리의 실험은 막판에 수정됐다. 심리학자들은 사제들에게 5분 동안 의견을 얘기해 줄 것을 부탁했던 장면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자. 내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 학생 절반은 착한 사마리아인 우아에 대해 논의해 보라고 요청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졸업생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에 대해 논의해 보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말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우아는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향하는 길에서 강도를 당한 후 방치된 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을 무시하고 지나쳐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돕는다. 이 내용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굉장히 이제 윗 등급의 사람들이었어요. 상위 등급의. 그 사람들은 유대인을 굉장히 무시했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그 시대에서 거의 막 창녀와 사마리아인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사마리아는 굉장히 저급한 취급받았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경에 처한 유대인을 그러니까
강도가 당하고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방치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도왔다. 그게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실험에 참가한 카톨릭 수습 사제들은 우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사제들이 가던 길을 멈출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논의 주제는 조금의 차이도 만들지 못했다. 결국 맥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맥락이 그런지는 불분명하다. 우리가 활동하는 시장에서 우리의 가설이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선 그것을 간단하게 테스트해 봐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이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중요하지 않다. 또한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도 마찬가지다. 실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틀렸다. 네, 여기까지 귀인 오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지식의 저주, 여기서부터는 지식의 저주, 소비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이유, 여기서부터는 2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같이 들어주세요.